코리아 1회 미드업에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윗 RX 스위프트를 발표하게 된 이선엽입니다. 제가 아직 스크립트를 다 못 외워가지고 이걸 좀 보면서 할 수도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지금 트러스트어스라는 회사에서 포잉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예전에 NHN 넥스트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는 GitHub 링크인데 뭐 나중에 생각나시면 오셔서 이제 스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등이십니다. 역시 2등인데 좀 3등 분이 쫓아오고 계셔서 좀 위태위태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iOS 개발자는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취미로 뭐 스위프트 개발도 하고 하니까 이제 뭐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작년 이맘때쯤에 이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제 RX 관련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이 슬라이드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다행히도 몇 분 안 계신데 오늘 이 발표는 이거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좀 만들었어요, 슬라이드를. 그래서 이제 뭐 작년 이맘때쯤엔 별로 자료가 없었는데 최근에 RX 자료가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15분인데요. 네, 15분 안에 이제 RX를 소개해야 되는데 너무 빡빡해가지고 진짜 최대한 빠르게 이제 RX에 대한 좋은 점을 어필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먼저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리액티브란 뜻이 이제 반응을 보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프로그래밍은 다들 아시고 계신 단어죠. 이제 오늘 중심은 이제 리액티브에 대해서 이제 리액티브가 무엇인가 뭐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명령형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소스 코드가 있을 때 A에 어사인을 하고 이제 C의 값이 바뀌더라도 A의 값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서는 만약 C의 값이 바뀐다면은 이제 A의 반응이 와서 A의 값도 바뀌게 된다.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실제로 코드를 짤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런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되게 대표하는 이제 유명한 프로그램은 이제 엑셀 다들 아시죠? 엑셀이 이제 위키피디아에도 나와 있듯이 좀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셀 바뀌면은 다른 셀도 이제 함수를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반응이 오니까 딱 들어맞죠? 그리고 이제 스위프트에서는 이제 그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RX 스위프트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RX 스위프트는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RX 스위프트를 들어보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요즘 유행인데 유행이라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이게 없어도 잘 개발했는데 왜 유행을 할까? 이제 좋은 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RX 스위프트 핵심 요소 옵저버블과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옵저버블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반응한다는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흔히 옵저버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RX 스위프트에서도 이제 옵저버 패턴과 유사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옵저버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핫 옵저버블과 콜드 옵저버블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핫 옵저버블은 이제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옵저버 패턴하고 유사해요. 만약 이제 옵저버블에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걸 구독하고 있는 서브스크라이버가 이벤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서브스크라이버가 없을 경우 이제 옵저버블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제 그래도 넘어가 버렸네. 네, 그래도 이제 이벤트를 계속 발송을 하려고 해요. 그게 핫 옵저버블이고요. 콜드 옵저버블은 그 반면에 만약 서브스크라이버가 없으면은 이제 콜드 옵저버블은 이벤트를 전달하지 않아요. 이게 좀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제가 예전에 찾아보다가 되게 좋은 예시를 발견을 했어요. 이제 핫 옵저버블은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생방송 같은 경우는 따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계속 송출을 하잖아요. 신호를.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콜드 옵저버블은 이제 일반적인 VOD 서비스, 뭐 다시 보기 서비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VOD 서비스는 만약 이제 보려는 사람이 보질 않으면은 송출하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달라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각각 이제 이거 이벌루에이션, 레이지 에벌루에이션 이렇게 나눠서 불러요. 이제 뭐 조급한 계산법, 뭐 느긋한 계산법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는 이제 하나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인데, 컨트롤 플로우는 이제 저희가 개발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개념 중 하나죠. 뭐 고투문을 사용한다던가 if, then, else, 뭐 switch case, 좀 더 나아가서 이제 for, while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컨트롤 플로우 방식입니다. 근데 반면에 데이터 플로우는 이제 말 그대로 데이터가 흐르는 패러다임이에요. 뭐 리커전이라던가 파이프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스위프트 같은 객체 지향에서는 이런 뭐라고 그러더라? 체이닝을 통해서도 구현할 수가 있죠. 이런 걸 이제 데이터 플로우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RX 스위프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옵저버블과 데이터 플로우 이 두 가지가 핵심 개념입니다. 이제 실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저스트라는 메서드가 있잖아요. 이건 이제 RX 스위프트에서 제공하는 오퍼레이터 중 하나예요. 이제 저스트로 감싸고 있는 스트링이 보이시죠? 이 스트링을 옵저버블로 만드는 가장 간단한 메서드입니다. 뭐 스트링이 아니더라도 다른 무언가를 이제 옵저버블화 시키는데 많이 쓰이는 오퍼레이터예요. 그리고 subscribe는 이제 위에 만들어진 옵저버블을 이제 구독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 구독을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느긋한 계산법으로 이벤트를 받아와요. 그럼 저 옵저버블의 이벤트는 헬로 월드라는 스트링이니까 그대로 저 밸류는 헬로 월드가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dd disposable to는 이게 좀 헷갈리는 개념인데, 시퀀스를 이제 중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서드 중 하나예요. 이 disposable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subscribe를 하면은 disposable이라는 객체가 생성이 돼요. 이 객체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이제 dispose라는 이제 메서드를 콜함으로써 이제 시퀀스를 중간에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dispose back이라는 객체에 담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자동으로 시퀀스가 종료될 수 있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디스포즈 시켜서 중단을 하거나 담아서 없애거나, 그리고 디스포즈 백에 담을 때는 스핀락이 돌아요. 스핀락이 돌면서 이제 서로 스레드가 충돌 안 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디스포세이블에 대한 그 설명인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RX 스위프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RX 스위프트의 장점 중 하나는 이제 비동기와 이벤트가 스트림으로 흐른다는 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이제 뭐 회사에서 SNS 앱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업무는 내 정보 화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야 되죠. 서버에서. 내 개인정보, 내 사진첩, 친구 목록, 타임라인. 뭐 제가 페이스북을 보고 저렇게 판단을 하긴 했는데, 뭐 이런 정보를 다 받아오고, 만약 뷰에 접근할 경우에는 토큰이 유효한지 체크도 해줘야 돼요. 지금 되게 비동기만 해도 벌써 5개를 처리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 데이터들을 한 번에 동기화 시켜서 이제 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왔을 때 보여주는 걸 원하고 있어요. 지금 뭐 벌써 생각만 해도 뭐 콜백 지옥, 뭐 더티 플래그, 뭐 불형 써가지고 더티 플래그 막 만들고 if 엄청 많고 막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게 진짜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제 RX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다수의 비동기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RX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만큼 이제 RX는 비동기 이벤트에 되게 강해요. 네. 아까 설명드렸던 옵저버블이 그 다수의 비동기 이벤트를 처리하는데 사용되고요. 옵저버블은 이제
다시 옵저버블을 반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체인으로 연결해서 비동기의 연속인 스트림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제가 설명했던 이제 스트림을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래요. 뭐 유효성 체크 먼저 하고 뭐 4가지 데이터들 받아오고, 저 데이터들이 모두 받아오고 나면은 이제 옵저버에서 데이터 바인딩을 해줘야 되죠, 뷰에. 네, 코드로 보면 이렇거든요. 코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뭐 더 좋은 코드로 나올 수 있지만은 맨 위에서부터 보면 먼저 이제 어스 체크를 해요. 이 토큰이 유효한가 체크를 한 후에 이제 플랫 맵을 통해서 뭐 옵저버블을 벗겨내고, 이제 RX 오퍼레이터 중에서 GB라는 메서드가 있거든요. 저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비동기 이벤트들을 한 번에 묶어서 모든 이벤트가 끝났을 때 받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진 옵저버블을 다시 리턴해서 서브스크라이브 합니다. 조금 여기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뭐 이 과정 중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저 on 에러로 빠져요. 네, 저 API 라우터는 뭐 제가 임의로 만든 클래스긴 한데 저 안에서 이제 뭐 서버에 내려온 그 데이터가 500 에러거나 뭐 그런 뭐 임의로 만들어진 에러거나 뭐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on 에러로 빠지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 부분이 비동기의 스트림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뭐 이벤트에 UI 이벤트를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 내 정보 화면을 성공적으로 작성해서 타임라인에 좋아요 기능을 추가할 거예요.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이제 뭐 스토리보드를 사용하면은 보통 이제 뭐 IB 액션, 어노테이션 같은 걸 사용해서 뭐 이제 이벤트 발생했을 때 로직을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이 좀 저하가 있을 수 있어요, 스토리보드는. 그래서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로 작성했을 때는요, 뭐 add 타겟 같은 걸 이용해서 이벤트를 걸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게 관리 포인트가 2곳이나 생겨서 좀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때 되게 자주 이용하던 방법인데, 뭐 associated object를 사용해가지고 뭐 꼼수를 이용해서 이제 뭐 블럭을 넣어줘서 뭐 이제 이벤트를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했었어요. 뭐 이게 되게 저는 깔끔하게 보이긴 했는데, 뭐 아까 같이 이제 비동기의 연속이 이루어진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좀 코드가 다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RX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위에부터 보시면은 이제 like 버튼이 있고 RX에 탭이라는 게 있어요. 탭은 이제 이제 이벤트를 스트림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탭을 이제 스트림으로 시작해서 그거를 플랫 맵을 이용해서 옵저버블을 벗겨내고 그러니까 API 호출을 통해서 그걸 다시 반환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이터의 형태로. 이제 이벤트가 데이터 플로우로 흘러서 결국에는 이제 API 데이터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일련의 순서로 이렇게 쭉쭉쭉. 그럼 뭐 네, RX로 작성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게 이벤트의 스트림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벤트에서 다른 무언가의 객체 혹은 뭐 다른 무언가의 데이터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리고 두 번째 장점, 이제 다양한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RX가 뭐 이제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둔 오퍼레이터가 되게 다양합니다. 지금 이제 리액티브 X라는 공식 홈페이지 문서인데요. 여기 외에도 지금 보시는 페이지 외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오퍼레이터들이 다 유용해가지고 비동기 처리할 때 되게 유용하고요. 요즘은 이제 이 페이지들이 다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RX에서 제공한 오퍼레이터 중 이제 float를 사용한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 보시는 코드가 이제 스위프트 2.0 때 코드인데 제가 좀 급하게 슬라이드를 만드느라 옛날 코드를 가지고 왔어요. 네, 이 예제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제 검색을 할 경우에 이제 테이블 뷰에 데이터를 바인딩하는 예제예요. 이 예제는 이제 RX 코코아라는 것도 같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RX 코코아는 뭐 코코아 프레임워크의 클래스를 뭐 직접 구현할 필요 없이 뭐 미리 구현해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RX 텍스트는 UI 서치 바의 텍스트를 옵저버블 하도록 만든 이제 RX 코코아의 익스텐션 프로퍼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로틀은 이제 지정한 시간 동안 생긴 옵저버블 아이템 중 가장 마지막 아이템을 선택하도록 해주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이제 뭐 키보드로 막 이렇게 막 치고 나면은 지금 0.2초 동안 뭐 쳐진 키보드 이벤트 중 가장 마지막 이벤트만 가지고 오는 거죠. 왜 이런 오퍼레이터를 넣었냐면 막 칠 경우에 계속 서버에 API 콜이 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시간 중에 가장 맨 마지막 것만 가져오기 위해서.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뭐 아까 제가 계속 플랫맵 하긴 했는데 플랫맵이 뭐냐 하면은 이제 뭐 플래튼과 이제 맵을 합친 명령이라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그냥 옵저버블을 벗겨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제에서 보시면은 이제 키보드에서 가져온 스트링 쿼리를 지금 와스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에러가 있을 경우 빈 값을 그냥 리턴해라 이런 명령을 해요. 그리고 뭐 위에서도 예외 처리로 뭐냐 쿼리가 만약 아무것도 안 써져 있을 경우 그냥 빈 값을 반환해라 라고 작성을 했고요. 아래쪽은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그 와스 매니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제가 의미로 만든 클래스입니다.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를 옵저버블화 시켜서 반환하는 클래스예요. 네. 뭐 저렇게 받아와서 뭐 타이틀이 옵저버블 이제 뭐 설명이 좀 꼬였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받아온 API 데이터를 옵저버블화 시켜서 리턴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바인드 2는 이제 RX 코코아에서 제공한 기능인데 이제 여기서 이 로직은 테이블 뷰에 데이터를 바인딩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이제 셀 생성해주고 뭐 바인딩 해주고 되게 편리하게 씁니다. 그리고 RX 스위프트의 장점 중 세 번째는 편한 스레드 관리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옵저버블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병렬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장점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땐 아까 사용했던 짚을 사용하면은 짚 혹은 뭐 머지도 있고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런 걸 사용하면 되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스레드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제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의 옵저버블이 있어요. 이제 하나의 옵저버블은 단지 이제 스트링을 옵저버블화 시킨 것이고, 이제 다른 옵저버블은 이제 0부터 1000만까지의 합을 구하는 옵저버블이에요. 그러면 저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짚으로 합치면은 짚 오퍼레이터는 이제 두 개의 이제 옵저버블이 끝나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밑에 있는 저 헬로가 저 위에 있는 코드들이 다 메인 스레드에서 돌기 때문에 늦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저 리듀스 작업을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뭐 지금 제가 뭐 0부터 큰 수의 합을 구하긴 했지만 저게 API 호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는 이제 subscribe on이라는 걸 사용해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하죠. 한 줄만 추가하면은 저렇게 다른 스레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헬로도 이제 먼저 출력이 되고 저 리듀스 작업이 끝났을 때 subscribe도 이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돌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은 저 subscription 영역도 이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만약 저게 UI와 관련된 이제 UI에 데이터를 바인딩 해야 된다. 그러면은 UI 바인딩은 메인 스레드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observer on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메인 스레드로 돌릴 수가 있어요. 뭐 이름이 약간 observer on, subscribe on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 subscribe 안쪽이 observer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까지 이제 RX 스위프트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왜 써야 되는지 왜 써야 좋은지 좀 이해되셨나요? 제가 좀 급하게 만드느라 좀 발표가 미흡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릴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저기 이 행사를 주최해주신 저기 전수열님이 만드신 라이브러리예요. 이제 플럭스 리덕스라는 아키텍처 패턴하고 이제 RX를 결합한 라이브러리인데 제가 예전에 그 리덕스를 한참 공부하면서 iOS에도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참 좋겠다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마침 구현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잘 쓸 계획입니다. 네, RX 스위프트에 익숙해지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Q&A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안 받으려 했는데 왠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발표를 좀 모자라게 해가지고. 네, 좀 말을 좀 빨리 하기도 했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여기 이쪽 분.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제가 가장 불편했던 거는 RX의 개념이 되게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사용하던 뭐 이제 컨트롤 플로우 방식도 아니고 이제 옵저버블이라는 개념 자체도 어려웠고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일 때 바인드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아키텍처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되게 어려웠어요. 뭔가 되게 추상적으로 답변 드린 것 같긴 한데 뭔가 딱 이게 어렵다보다는 그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든 기존에 있는 iOS나 오레스트나 스위프트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RX 좀 어려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서라도 배울 만한 메리트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학습을 하신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장점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비동기 처리 그리고 두 번째가 맨 마지막 두 번째구나. 그 이벤트의 흐름 그 점에 되게 반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제가 저번에 있던 회사에서는 API가 좀 친절하지가 않았어요. 뭐 요것도 호출해야 되고 저것도 호출해야 되고 이것도 호출해야 되고 근데 되게 호출했을 때 이제 원하는 것이 되게 많아서 기획자분들이 그래서 RX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비동기 처리들을 깔끔하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혹시 그 답변이 됐나요? 네.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 네, 저쪽. 네네. 네네. 아까 그 공식 홈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사실 제가 뭐 되게 많다고 하긴 했는데 되게 다 유용하긴 해요. 근데 자주 쓰는 거는 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만 외우시고 가끔 뭔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찾아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말씀하세요. RX 쓰는 건 되게 편할 것 같긴 한데 인수인계 할 때 네, 맞아요. 그거가 이제 RX를 쓰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데요. 뭐 그렇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시라고. 네, 많은 분들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키텍처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iOS 아키텍처 중 뭐 유명한 것도 있잖아요. MVVM이라던가 뭐 바이퍼라던가 그리고 저기 리액터 킷. 아직 리액터 킷은 잘 안 써봤긴 한데 저 MVVM 할 때 되게 좋았어요.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좀 MVVM 철학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 좀 들었지만은 이제 뭐 VM에서 뭐 데이터를 받아와서 서비스라는 뭐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데이터 받아오고 뭐 뷰에 바인딩 해주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깔끔하게 느껴졌어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